그건 사고가 아니었어. 30년 전 남편을 바다에서 잃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목숨 걸고 구한 그 아이가 지금 제 딸과 결혼한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행복의 꽃향기로 가득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새벽 5시 알람 소리보다 먼저 눈이 떠집니다. 3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이지요.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예전만큼 가볍지 않습니다. 허리가 뻐근하고 무릎이 시큰거리지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가스레인지 앞에 섭니다.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집안에 퍼지고 바닷바람이 창틈으로 스며듭니다. 이 집에 이사 온 지도 벌써 25년. 남편 없이 혼자 아이들을 키우며 살아온 이 작은 바닷가집. 벽지는 바래고 장판은 해졌지만 그래도 이곳이 제 집입니다. 엄마, 김치찌개 아니고 된장찌개예요? 어제 준호 오빠가 된장찌개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큰딸 미선이가 머리를 풀어 헤친 채 부엌으로 들어섭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도 예쁘지만 말투는 차갑기만 합니다. 아, 그래? 엄마가 깜빡했네. 그럼 김치찌개로 다시. 에이, 됐어요. 어차피 준호 오빠 오늘 안 와요. 바빠서. 딸아이는 냉장고 문을 열고 우유를 꺼내 벌컥벌컥 마십니다. 잔도 안 쓰고 그냥 팩제로. 엄마가 새벽부터 끓인 찌개는 거들떠도 안 보고 말입니다. 아, 그렇구나. 또 헛수고했네.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바라봅니다. 아침 햇살이 바다를 비추고 파도 소리가 들려옵니다. 저 바다가 제 남편을 삼켜버린 지 30년. 아직도 가끔 남편이 배를 타고 돌아올 것만 같은 착각이 듭니다. 엄마, 나 오늘 웨딩드레스 마지막 피팅 가요. 언니 따라갈 거면 빨리 준비해요. 막내 지혜가 방에서 소리칩니다. 따라가고 싶지만 차비도 아깝고 무엇보다 딸들이 저를 데리고 가는 걸 부담스러워 한다는 걸 압니다. 아니다, 지혜야. 엄마는 집에서 청소나 할게. 너희들끼리 다녀와. 네, 알았어요. 대답은 시원시원한데 왜인지 서운함만 남습니다. 내 딸들인데 왜 이렇게 남같이 느껴지는 걸까요? 정말이지 이 집에서 나는 뭐란 말인가. 설거지를 마치고 걸레질을 시작합니다. 거실 선반을 닦다가 문득 손이 멈춥니다. 먼지가 쌓인 작은 나무 어선 모형. 남편이 손수 깎아 만들어준 배입니다. 결혼 10주년 기념으로 받았던 제게 남은 유일한 남편의 흔적입니다. 여보, 우리 이 배 타고 세계 일주라도 할까? 아이들 다 키우고 나면 말이야.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굵직한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던 그 따뜻한 손길. 하지만 남편은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니, 지킬 수 없었습니다. 30년 전 그날 태풍이 몰려온다는 예보가 있었는데도 남편은 배를 나갔습니다. 동업자 박성민 씨와 함께. 그리고 그날 밤 배가 침몰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남편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박성민 씨는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 사람의 어린 아들도 함께. 하지만 제 남편은 바닷속 어딘가에. 눈물이 핑 돕니다. 아직도 아픕니다. 30년이 지났는데도. 엄마, 뭐해요? 그 낡은 거 버리면 안 돼요? 준호 오빠가 우리 집 살림이 너무 낡았다고. 미선이가 언제 씻었는지 화장을 하고 나오며 코웃음을 칩니다. 이건 너희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건데. 아버지. 얼굴도 기억 안 나는 아버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엄마는 맨날 과거만 붙잡고 사네.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얼굴도 기억 안 난다니. 저렇게 매정하게 말할 수 있다니. 미선아, 그래도 너희 아버지는. 됐어요, 엄마. 나 늦었어. 지혜야, 빨리 나와. 딸들은 쨍그랑 현관문을 닫고 나갑니다. 집안이 다시 고요해집니다. 혼자 남은 이 공간에서 저는 어선 모형을 꼭 안고 주저앉습니다. 여보, 당신이 보고 싶어요. 아이들이 저를 이렇게 대할 때마다 당신이 옆에 없다는 게 너무 원망스러워요.
오후가 되어 둘째 민우가 일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셋 중에 그나마 민우가 제일 말이 통합니다. 엄마, 밥 먹었어요? 응, 먹었다. 너는? 저도요. 엄마, 내일 누나 결혼 준비 회의 있는데 준호 형 아버지도 온대요. 박준호, 미선이의 약혼자. 대기업에 다니는 잘난 사위감입니다. 착하고 예의 바르고 딸을 아껴주는 것 같은데 왜인지 모르게 그 사람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래, 좋겠네. 엄마는 안 가봐요? 엄마는 됐어. 너희들끼리 하렴. 민우가 제 어깨를 토닥입니다. 말은 없지만 그 손길에서 위로가 전해집니다.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시간,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어선 모형을 바라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는 고요하고 달빛이 파도를 비춥니다. 여보, 우리 딸 시집 가요. 당신이 그렇게 예뻐하던 미선이가. 근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요? 왜 그 사위 될 사람을 볼 때마다 당신 생각이 나는 걸까요? 혹시 당신이 제게 뭔가 말하려는 건 아닐까요? 결혼 준비 회의가 있던 날 오후 저는 집에서 혼자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바닷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빨래가 펄럭이고 멀리서 갈매기 소리가 들려옵니다. 똑똑똑.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립니다. 손님이 올 리 없는데 누구일까요? 문을 열자 낯익은 듯 낯선 노인 한 분이 서 계십니다. 깊게 구부정한 등, 바닷바람에 그을린 거친 피부, 그리고 떨리는 손.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인데 누구였더라. 혜순 씨, 나 알아보겠소? 목소리를 듣는 순간 기억이 떠오릅니다. 최철수 씨, 남편의 옛 동료. 30년 전 남편과 함께 고기잡이를 하던 그 사람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장례식장에서 딱 한 번 봤던 얼굴. 그 이후로는 소식도 없었는데 들어가도 되겠소? 아, 네. 어서 오세요. 손님을 거실로 안내하고 보리차를 따라드립니다. 최철수 씨는 자리에 앉자마자 고개를 푹 숙입니다. 마치 죄인처럼. 혜순 씨, 미안하오. 30년이나 지나서야 찾아와서 무슨 말씀을. 나 더 이상 못 참겠어서 왔소. 진실을 말하지 않고는 내가 죽어도 눈을 못 감을 것 같아서. 가슴이 쿵 내려앉습니다. 진실이라니 무슨 진실을 말하는 걸까요? 그날 말이요. 30년 전 그날 강민호 씨가 돌아가신 그날 밤. 남편 이름을 듣는 순간 손이 떨립니다. 찻잔을 놓고 최철수 씨를 바라봅니다. 그날이 어쩌셨다는 거예요? 배가 침몰한 건 말이요. 사고가 아니었소. 예. 박성민이 그 사람이 모든 걸 꾸민 거였소. 박성민. 남편의 동업자였던 그 사람. 같은 배에 타고 있었지만 살아 돌아온 사람. 최철수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30년 전 그날 박성민은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게 되었고 그 빚을 남편에게 떠넘기려 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거절하자 박성민은 배를 일부러 위험한 해역으로 몰고 갔고 태풍이 오는 걸 알면서도 그 사람이 배를 몰고 나간 거였어. 강민호 씨가 말렸는데도. 그리고 배가 뒤집히기 직전 박성민은 자기 아들만 챙겨서. 아들이요? 그래, 그날 박성민이 어린 아들을 데리고 배에 탔었소. 겨우 10살짜리 꼬마였지. 배가 침몰할 때 박성민은 자기 아들만 구명조끼를 입히고 튜브에 태워서 밀어냈소. 그리고 자기도 헤엄쳐서 도망갔고. 숨이 막힙니다. 그럼 남편은? 강민호 씨는 그 아이를 살리려고 물속으로 다시 들어갔소. 아이가 파도에 휩쓸려 가니까. 결국 아이는 건졌지만 강민호 씨는 그만. 최철수 씨의 목소리가 흔들립니다. 눈가가 붉어집니다. 나도 그 현장에 있었소. 나도 봤소. 하지만 나는 겁이 나서 아무 말도 못했소. 박성민이 나중에 돈을 주며 입을 막았고 나는 그 돈을 받아버렸소. 30년 동안 매일 밤 악몽을 꿨소. 강민호 씨가 나를 원망하는 꿈을. 정신이 아득해집니다.
남편이 사고로 죽은 게 아니라 배신당하고 원수의 아들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었다니. 박성민은 그 후로 빚을 탕감받고 보험금까지 타서 잘 살았어. 지금은 제법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더군. 그런데 혜순 씨, 내가 우연히 신문에서 봤어. 박성민의 아들이 결혼한다는 기사를. 신문을 꺼내 보여줍니다. 거기에는 박준호의 얼굴이 있습니다. 미선이의 약혼자. 이 사람이 그날 강민호 씨가 목숨 걸고 구한 그 아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손발이 얼어붙고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딸이 결혼하려는 사람이 제 남편을 죽게 만든 그 배신자의 아들이라는 말입니까? 혜순 씨 미안하오. 진작 말했어야 하는데. 나는 비겁한 인간이요. 최철수 씨는 바닥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눈앞이 캄캄합니다. 알았어요. 가보세요. 혜순 씨, 가보시라고요. 최철수 씨가 떠난 후 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여보, 당신이 그렇게 죽었다니. 배신당하고 원수의 아들을 구하느라 당신이. 그런데 그 아이가 지금 내 딸과 결혼을 한다고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눈물이 비오듯 쏟아집니다. 30년간 참았던 모든 슬픔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옵니다. 나는 30년 동안 뭐 하며 산 거예요?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남편은 영웅처럼 죽었는데 그 원수는 떵떵거리며 잘 살고 이제 그 아들이 내 딸의 남편이 된다고요? 저녁이 되어 아이들이 집에 돌아옵니다. 미선이는 들뜬 얼굴로 웨딩 사진 샘플을 보여줍니다. 엄마 봐요. 이거 어때요? 준호 오빠 아버지가 최고급 스튜디오 예약해 주셨대요. 준호 오빠 아버지. 박성민. 미선아, 엄마가 할 말이 있는데. 엄마 나중에 해요. 피곤해 죽겠어. 오늘 준호 오빠 아버지 만났는데 완전 좋으신 분이더라. 우리한테 신혼집도 마련해 주신대요. 뭐라고요? 신혼집까지? 박성민이 죄책감에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진짜 모르는 건가요? 미선아, 그 사람 아버지가. 엄마 제발 좀. 맨날 잔소리만 하지 말고 한 번만 딸 좋다는 것 좋다고 해줘요. 응. 딸아이는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지혜도 언니를 따라 들어가고 민우만 거실에 남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은데. 민우야 엄마가.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진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말하면 딸의 결혼은 깨지고 우리 가족은 또 한 번 무너질 텐데. 아무것도 아니다. 엄마가 좀 피곤해서. 그럼 일찍 주무세요. 제가 설거지 할게요. 고마운 아들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도 아직 진실을 모릅니다.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시간, 저는 남편의 어선 모형을 꺼내듭니다. 달빛 아래서 그 배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여보, 어떡하죠? 당신이 목숨 걸고 구한 그 아이가 이제 우리 딸의 남편이 된다는데 나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복수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당신처럼 용서해야 할까요? 나는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밤새 한숨도 못 자고 뒤척이다가 새벽에 결심을 합니다.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박준호 그 사람에게 물어봐야겠다고. 아침 일찍 준호가 일하는 회사 근처 카페로 향합니다. 버스를 3번이나 갈아타고 낡은 옷차림이 부끄러워 고개를 숙이며 걸어갑니다. 빌딩 숲 사이로 걷는 제 모습이 초라하기만 합니다. 카페에서 기다리는 동안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손이 떨려 찻잔을 제대로 들 수도 없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준호가 정장 차림으로 들어옵니다. 깔끔하게 빗은 머리, 고급스러운 시계, 단정한 미소. 하지만 그 미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앉으세요. 네, 어머님. 혹시 결혼 준비에 필요한 게. 박준호 씨, 당신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죠? 순간 준호의 얼굴이 굳습니다. 찻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박성민입니다만 왜 그러시는지, 3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어머님, 당신 아버지가 제 남편을 어떻게 죽게 만들었는지 당신은 알고 계셨나요? 긴 침묵이 흐릅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입니다. 그 모습만으로도 답은 알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고 있었군요. 알면서 우리 미선이에게 접근한 거예요? 아닙니다. 미선 씨를 만난 건 우연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선 씨 성함을 듣는 순간, 그리고 어머님 성함을 알게 됐을 때 저도 놀랐습니다. 설마 그분의 가족일 줄은. 그럼 왜 말하지 않았어요? 왜 숨겼어요? 준호의 눈가가 붉어집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눈물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하신 일을 알고 있지만 그걸 말하면 미선 씨를 잃을까봐,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그동안 숨겨온 모든 것이 무너질까봐. 그래서 우리 가족을 속인 거예요. 당신 아버지의 죄를 덮어주려고.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미선 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죄와는 별개로. 별개라고요? 목소리가 커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지만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제 남편을 죽게 만들었어요. 저는 30년 동안 혼자 세 아이를 키우며 지옥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당신은 그걸 알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내 딸과 결혼하려 한다고요? 어머님, 제가 평생 속죄하겠습니다. 아버지를 대신해서라도. 속죄요? 속죄로 죽은 사람이 돌아옵니까? 속죄로 제가 흘린 눈물이 사라집니까?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준호가 제 팔을 붙잡습니다. 어머님, 제발 미선 씨에게는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팔을 뿌리치고 카페를 나옵니다. 거리를 걷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미선이가 거실에서 웨딩 잡지를 보고 있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와요? 아침도 안 차려놓고. 미선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또 뭔데요? 설마 또 결혼 관련해서 잔소리. 결혼 못해. 박준호 씨와는 결혼하면 안 돼. 미선이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합니다. 엄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를 죽게 만든 사람이야. 뭐라고요? 떨리는 목소리로 30년 전 그날의 진실을 말해줍니다. 최철수 씨가 들려준 이야기를, 준호에게 확인한 사실을 모두. 하지만 미선이는 믿지 않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30년이나 지난 일을 지금 와서 왜 들춰내요? 말도 안 되는 게 아니야. 사실이야. 증거 있어요? 그 최철수 할아버지 말만 믿고 엄마가 지금 내 인생을 망치려는 거예요? 미선아, 엄마는 너를 위해서요? 엄마는 맨날 나를 위한다면서 내 행복을 방해했잖아요. 대학 갈 때도 취직할 때도 이제 결혼까지 망치려고요? 그게 아니라. 됐어요, 엄마. 나 준호 오빠 없으면 못 살아요. 그 사람이 내 인생에서 유일하게 나를 아껴주는 사람이에요. 엄마보다 훨씬 더. 칼로 가슴을 찌르는 것 같습니다. 엄마보다 훨씬 더라니. 강미선, 엄마가 너를 위해 얼마나 위했다는 거 알아요. 맨날 희생했다고 고생했다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엄마, 나한테 그게 무슨 의미 있어요? 나는 가난하게 자라면서 친구들한테 놀림받고 수학여행도 못 가고 대학도 장학금 받아서 겨우 갔어요. 엄마가 나를 위해 뭘 해줬는데요? 숨이 막힙니다. 손이 떨려 벽을 짚어야 겨우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무능해서 너희를 제대로 못 키웠어. 하지만 미선아, 이건 내 아버지의 원수야. 원수의 아들이라고. 원수는 무슨 30년 전 일을 누가 기억이나 해요. 엄마만 과거에 매달려 사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나갈 거예요. 엄마 말 안 들을 거고 준호 오빠랑 결혼할 거예요. 미선이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합니다. 막내 지혜가 일어나 언니 방으로 들어갑니다. 언니, 무슨 일이야?
엄마가 미쳤어. 준호 오빠랑 결혼하지 말래. 나 오빠 집으로 갈 거야. 뭐? 엄마 왜 그러세요? 언니 결혼식 한 달 남았는데. 지혜도 저를 원망스럽게 쳐다봅니다. 두 딸이 짐을 싸서 나가려 합니다. 미선아, 제발 엄마 말 좀 들어봐. 싫어요. 이제 엄마 말 안 들어요. 엄마는 왜 항상 내 행복을 방해해요? 쨍그랑. 현관문이 닫힙니다. 딸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텅 빈 집, 혼자 남은 거실, 무릎이 꺾여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건가? 딸을 지키려고 한 게 잘못된 건가? 저녁이 되어 민우가 돌아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민우는 한숨을 쉽니다. 엄마, 누나한테 좀 시간을 주세요. 지금은 흥분해서 그런 거예요. 민우야, 엄마가 잘못했니? 아니요, 엄마. 엄마는 잘못 없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바닷가로 나갑니다. 파도 소리가 귓가에 들리고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칩니다. 남편의 어선 모형을 품에 안고 모래사장에 앉습니다. 달빛이 검은 바다를 비추고 있습니다.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해요? 복수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용서를 해야 할까요? 당신은 원수의 아들을 구하며 죽었지만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하지만 복수를 하면 딸을 잃게 돼요. 딸의 행복을 빼앗게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파도가 발끝을 적십니다. 차갑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 남편이 느꼈을 바닷물의 차가움이 이랬을까요? 정말이지, 왜 이렇게 힘든 선택만 주어지는 걸까요? 왜 나만 혼자 이 무게를 짊어져야 하는 걸까요? 달빛 아래서 혼자 우는 제 모습이 초라하기만 합니다. 65년을 살았지만 단 한 번도 제 마음대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선택할 차례인가요? 복수냐 용서냐, 딸의 행복이냐 남편의 복수냐. 나는 정말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바닷가에서 돌아온 저는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미선이와 지혜는 계속 준호의 집에 머물며 집에 오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민우만이 매일 퇴근 후 집에 들러 엄마를 확인합니다. 엄마, 죽이라도 드세요. 이러다 쓰러지겠어요. 괜찮아, 민우야.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고 숨 쉬는 것조차 힘겹습니다. 엄마, 제가 알아보고 올게요. 뭘? 박준호 그 사람 아버지요. 정말로 최철수 할아버지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 볼게요. 민우는 그렇게 말하고는 며칠 동안 퇴근 후 어디론가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늦게 들어와도 제게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지만 눈빛에서 무언가 조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저녁, 민우가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앉으세요. 무슨 일이니? 제가 알아봤어요. 박성민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민우는 서류를 하나씩 꺼내 보여줍니다. 오래된 신문 기사 복사본, 회사 등기부등본, 그리고 여러 문서들. 30년 전 그날 배 침몰 사고로 보도된 기사예요. 여기 보세요. 강민호 씨 사망, 박성민 씨와 그의 아들 박준호 군 구조됐다고 나와 있어요. 손이 떨려 기사를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30년 전 제가 울며 읽었던 그 기사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그 사고 직후에 박성민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큰 보험금을 받았어요. 배에 고액 보험이 들어 있었거든요. 그 돈으로 지금의 회사를 차렸고요. 뭐라고? 더 가관인 건 아버지 명의로 돼 있던 빚들이 전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엄마한테 넘어왔잖아요. 근데 그 빚 중 일부가 원래 박성민 씨 명의였던 걸 아버지 명의로 돌린 거예요. 민우가 은행 문서를 보여줍니다. 어려운 용어들이 가득하지만 민우가 형광펜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을 보니 확실히 박성민의 이름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박성민 씨가 빚을 아버지한테 떠넘기고 보험금까지 타서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동안 엄마는 그 빚 갚느라 평생 고생하셨고요.
가슴이 무너집니다. 그럼 제가 30년간 갚았던 그 빚이 남편의 빚이 아니라 박성민의 빚이었다는 말입니까? 민우야, 그럼. 엄마, 더 있어요. 민우는 최근 찍은 듯한 사진 몇 장을 꺼냅니다. 큰 저택, 고급 차, 그리고 말끔한 정장을 입은 박성민의 모습. 이 사람이 지금 얼마나 잘 사는지 아세요? 강남에 빌딩도 있고 제주도에 별장도 있대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우리 가족한테 사과하러 온 적 없잖아요. 그래, 한 번도 없었지. 심지어 아버지 장례식장에도 안 왔어요. 제가 당시 신문 부고란까지 다 확인해 봤어요. 이 사람은 아버지가 자기 아들 살리려다 죽은 것도 알면서 30년 동안 쥐 죽은 듯 조용히 살았어요. 민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주먹을 불끈 쥔 손이 하얗게 변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박준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아버지한테 들어서 우리 가족 이야기를 알고 있었대요. 그런데도 누나한테 접근해서 사랑한다고 속인 거예요. 민우야, 그 얘기는 어떻게 해? 제가 준호 형 회사 후배한테 물어봤어요. 그 사람이 술 취해서 말했대요. 자기 아버지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린다고. 근데 이제 와서 엄마한테 어떻게 말하냐고. 속이 뒤집힙니다. 그럼 준호는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우리 미선이를 속인 겁니까? 엄마, 이건 용서할 수 없어요. 누나가 뭐라고 하든 저는 엄마 편이에요. 민우가 처음으로 제 손을 꼭 잡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입니다. 아버지 손을 닮았습니다. 엄마,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우리 셋 키우느라 손에 피나도록 일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다 박성민이 때문이었어요. 그 사람이 빚을 떠넘기지만 않았어도, 아버지만 살아계셨어도 엄마는 이렇게 힘들게 안 살아도 됐을 거예요. 눈물이 쏟아집니다. 민우의 손을 꼭 잡습니다. 고맙다, 민우야. 내가 엄마 마음을 알아줘서. 엄마, 이제는 엄마가 행복할 차례예요. 엄마가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민우가 처음으로 저를 안아줍니다. 35 평생 무뚝뚝하기만 했던 아들이 엄마를 안아주는 겁니다. 아들의 품에서 마음껏 울었습니다. 하지만 안도감도 잠시.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미선이와 지혜가 들어옵니다. 준호도 함께입니다. 뭐 하는 거예요, 둘이? 미선이의 차가운 목소리. 지혜도 팔짱을 끼고 서 있습니다. 누나, 와야 할 사람들이 왔네요. 민우가 일어서며 준호를 똑바로 쳐다봅니다. 박준호 씨, 할 말 있으면 하세요. 지금. 민우야, 무슨 소리야? 미선이가 끼어들지만 민우는 준호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습니다. 형은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죠?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형 아버지가 무슨 짓을 했는지.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고개를 숙일 뿐입니다. 오빠? 미선이가 놀란 표정으로 준호를 쳐다봅니다. 미선 씨, 죄송합니다. 제가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오빠가 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민우가 조사한 서류들을 식탁 위에 쏟아놓습니다. 이거 다 봐요, 누나. 박성민이란 사람이 우리 아버지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빚을 떠넘기고 보험금 타서 떵떵거리며 살고 우리 가족은 30년 동안 지옥처럼 살게 만들었어요. 민우야, 그만해. 지혜가 소리칩니다. 오빠가 무슨 잘못이야? 오빠 아버지가 한 일이지 오빠가 한 일이 아니잖아. 하지만 알고도 숨긴 건 오빠 잘못이지. 민우와 지혜가 대립합니다. 미선이는 서류를 보며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갑니다. 오빠, 이게 정말이에요? 미선 씨, 저는. 대답해요. 이게 정말이냐고요? 죄송합니다. 준호의 사과에 미선이가 비틀거립니다. 지혜가 언니를 붙잡고 저는 다가가려 하지만 미선이가 손을 뿌리칩니다. 엄마, 가까이 오지 마세요. 미선아, 엄마가 옳았어요. 엄마 말을 들을 걸. 그런데 이제 와서 어떻게 해요? 결혼식은 2주 남았고 하객들한테 다 연락했고 신혼집도 계약했는데.
미선이가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합니다. 지혜도 함께 눈물을 흘립니다. 준호가 무릎을 꿇습니다. 어머님, 미선 씨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만은 진심입니다. 제가 평생 속죄하겠습니다. 속죄로 다 되는 줄 알아요? 민우가 준호의 멱살을 잡습니다. 민우야, 그만해. 제가 아들을 말리지만 민우는 멈추지 않습니다. 형은 편하게 살았잖아요. 형 아버지 덕분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 들어가고. 근데 우리는요? 우리는 매일 밤 굶주리며 살았어요. 엄마는 밤늦게까지 일하고 누나는 대학 등록금 때문에 울고 나는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했어요.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평생 참았던 한이 터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사랑한다고요? 속죄하겠다고요? 그게 말이 돼요? 집안이 아수라장이 됩니다. 내 자녀가 모두 울고 준호는 무릎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저는 그 한가운데서 무너져 내립니다. 이 모든 비극이 30년 전 그날 밤 시작된 겁니다. 여보, 우리 가족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어요.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날 밤 모두가 흩어진 후 저는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선이는 다시 준호의 집으로 갔고 지혜도 친구 집에 간다며 나갔습니다. 민우만 거실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오래된 옷장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단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깊은 서랍. 손을 뻗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픕니다. 서랍을 열자 남편의 낡은 옷가지들이 나옵니다. 빛바랜 작업복, 구멍난 양말, 해진 모자. 남편 채취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아 코끝이 찡해집니다. 그때 서랍 깊은 곳에서 작은 나무 상자가 손에 잡힙니다. 이게 뭐지? 본 적이 없는 상자입니다. 상자를 열자 낡은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습니다. 봉투에는 혜순에게라고 남편의 손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이게 뭘까요? 남편이 제게 쓴 편지라니. 편지를 꺼내 펼칩니다. 오래되어 종이가 누렇게 변했지만 글씨는 또렷합니다. 사랑하는 여보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나는 돌아오지 못한 모양이요. 미안하오 여보. 내일 아침 일찍 박성민이와 배를 나가야 하오. 그 사람이 빚 문제로 많이 힘들어하더군.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했지만 우리 형편에 그럴 수가 없지 않소.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 아들 준호가 내일 배에 같이 탄다는 거요. 10살짜리 꼬마인데 아버지 일을 배우고 싶다고. 순수한 아이요. 여보, 내일 날씨가 안 좋을 거란 걸 알고 있어. 태풍 예보가 나왔어. 철수도 안 나가는 게 좋겠다고 했어. 하지만 박성민이가 간절하게 부탁하더군. 마지막으로 큰 물고기 한 번만 잡아야 빚을 갚을 수 있다고. 나는 망설였어. 우리 미선이, 민우, 지혜 생각이 났어. 이 아빠가 돌아오지 못하면 너희들은 어떻게 되나? 당신 혼자 어떻게 아이들을 키우나? 하지만 여보, 나는 그 아이 눈을 보고 거절할 수가 없었어. 준호 그 꼬마가 아버지 손을 잡고 아저씨, 우리 아빠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데 어떻게 외면하겠어.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거든 당신은 이 편지를 보고 있겠지. 미안하오 여보. 내가 너무 약한 사람이었어. 거절을 못하는 바보였어. 하지만 여보, 한 가지만 약속해 주오. 준호 그 아이를 원망하지 말아 주오. 아이는 죄가 없어. 박성민이가 어떤 사람이든 그 아이만은 순수하오. 미선이에게 전해주오. 아빠가 많이 사랑한다고. 딸 시집 가는 모습 못 봐서 미안하다고. 민우에게도 전해주오. 아빠처럼 바다만 보고 살지 말고 더 넓은 세상을 보라고. 지혜에게도. 아빠의 막내딸 항상 밝게 웃어라고. 그리고 여보, 당신은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요. 당신이라면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을 거요. 미안하오. 그리고 고맙소. 다음 생에서는 꼭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리다. 당신의 남편 민호가.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편지지가 눈물에 젖어 번지지만 남편의 글씨는 여전히 선명합니다. 여보, 당신은 알고 있었군요. 위험한 줄 알면서도 그 아이를 위해 배를 탄 거였군요. 당신은 결국 그 아이를 구하고 돌아오지 못했고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습니다. 30년 동안 궁금했던 그날의 진실. 남편이 왜 태풍 예보가 있는데도 배를 나갔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화가 나는 걸까요? 남편의 선택을 이해하면서도 왜 이렇게 원망스러운 걸까요? 당신은 영웅이었어요, 여보. 아이를 구하고 죽었으니까. 하지만 나는요? 나는 30년 동안 지옥을 살았어요. 당신이 구한 그 아이 아버지는 빚을 내게 떠넘기고 잘 살았어요. 보험금 타서 부자가 됐어요. 한 번도 사과하러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신이 목숨 걸고 구한 그 아이가 이제 우리 딸과 결혼하려 해요. 그것도 모든 진실을 알면서 숨긴 채로요. 문득 민우가 거실에서 깨어 방으로 들어옵니다. 엄마 안 주무세요? 울고 계셨어요? 민우야, 이것 좀 봐라. 편지를 건네줍니다. 민우는 천천히 읽어 내려가고 점점 눈가가 붉어집니다. 아버지가 이런 편지를. 그래, 내 아버지는 알고 있었어. 위험한 줄 알면서도 그 아이를 위해 배를 탄 거야. 그럼 준호 형은 정말 아버지가 살려주신 거네요. 그렇지. 내 아버지가 목숨 바쳐 살린 아이야. 민우가 편지를 꼭 쥐고 주먹을 떱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은혜를 원수로 갚았어요. 빚을 떠넘기고 30년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민우야, 그런데 내 아버지는 우리 보고 준호를 원망하지 말래. 엄마는 용서할 수 있어요? 저는 못하겠어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용서해야 할까요? 복수해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편지를 들고 다시 바닷가로 나갑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갑니다. 30년 전 남편을 삼켰던 그 바다입니다. 여보, 당신은 용서했지만 나는 아직 모르겠어요. 당신처럼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 누군가 뒤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혜순 씨. 돌아보니 노인 한 분이 서 있습니다. 최철수 씨가 아닙니다. 더 나이든 정장을 입은 남자. 얼굴에서 박준호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입니다. 당신이 박성민이요? 네, 그렇습니다. 30년 만에 찾아뵙습니다. 박성민은 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모래밭에 그대로 엎드립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저지른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와서 용서를 구하면 다 되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제 아들만은 용서해 주십시오. 죄는 제가 지었습니다. 당신 아들도 알고 있었잖아요. 우리 가족이 누군지. 그건 제가 시킨 겁니다. 말하지 말라고. 제가 비겁한 아버지였습니다. 박성민이 울먹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눈물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강민호 씨가 제 아들을 구해주셨습니다. 제 목숨도 구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은혜를 원수로 갚았습니다. 빚을 떠넘기고 보험금을 혼자 챙기고 30년 동안 당신 가족을 외면했습니다. 알면서도 그러신 거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사람도 아닙니다. 하지만 제 아들만은 진심으로 미선 씨를 사랑합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남편의 편지를 꺼내 보여줍니다. 이거 읽어보세요. 제 남편이 당신 아들을 위해 남긴 편지예요. 박성민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읽습니다. 읽는 내내 눈물을 흘립니다. 저는 이런 분을 배신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제 남편은 당신 아들이 죄 없다고 했어요. 원망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당신은 어땠나요? 박성민은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조아릴 뿐입니다. 저는 남편의 어선 모형을 바다를 향해 던집니다. 작은 나무배가 파도에 흔들리며 멀어져 갑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의 뜻을 따라야 할까요? 아니면 내 마음을 따라야 할까요? 바람이 세차게 불어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여보, 준호 그 아이를 원망하지 말아주오. 하지만 여보, 나는 아직도 아파요. 나는 아직도 용서할 수 없어요. 결혼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집안은 완전히 갈라섰습니다. 미선이와 지혜는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고 민우만 제 곁을 지킵니다. 박성민은 매일 집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지만 저는 그를 만나주지 않습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직은. 그런데 오늘 아침 미선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 6시에 집으로 갈게요. 가족회의 하자고 준호 오빠가 그래요. 꼭 계세요. 가족회의라니.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요? 저녁 6시 미선이와 지혜 그리고 준호가 함께 집에 들어옵니다. 셋 다 표정이 굳어 있습니다. 민우도 퇴근하고 들어와 거실에 모였습니다. 긴장감이 감돕니다. 엄마, 우리 진지하게 이야기 좀 해요. 미선이가 먼저 입을 엽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엄마가 원하는 게 뭐예요? 내가 결혼 안 하는 거예요? 미선아, 엄마는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요? 30년 전 일로 지금 내 인생을 망치겠다는 거예요? 망친다는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하려면 행복은 제가 결정해요. 엄마가 아니고. 미선이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준호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립니다. 미선 씨, 진정해요. 어떻게 진정해요? 일주일 후면 결혼식인데 엄마가 계속 반대하잖아요. 지혜가 끼어듭니다. 엄마, 사실 언니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가족 모두의 문제예요. 무슨 말이니? 준호 오빠 아버지가 우리한테 신혼집도 사주시고 사업자금도 대주시겠대요. 저도 가게 하나 낼 수 있고 민우 오빠도 사업 시작할 수 있어요. 순간 귀를 의심합니다. 사업자금이라니 신혼집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민우가 벌떡 일어섭니다. 지혜야, 너 지금 돈 때문에 그러는 거야? 오빠는 가난하게 사는 게 좋아. 나는 이제 가난 지겹거든. 엄마처럼 평생 쪼들리며 살기 싫어. 지혜야. 제가 소리칩니다. 하지만 지혜는 눈도 마주치지 않습니다. 엄마, 미안하지만 이건 현실이에요. 박 회장님이 우리한테 보상하겠다는데 왜 거절해요?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가슴이 무너집니다. 내 딸이, 내 막내딸이 돈 때문에 이러는 겁니까? 지혜야, 그 돈은 피 묻은 돈이야. 내 아버지 목숨값이라고. 그래도 돈은 돈이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30년이나 됐는데 언제까지 과거에 매달려 살 거예요? 강지혜. 민우가 동생을 노려봅니다. 하지만 지혜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빠도 현실을 봐. 우리 평생 가난하게 살 거야? 엄마 노후는 누가 챙겨? 이 기회 놓치면 우리 평생 이렇게 살아. 미선이가 한숨을 쉽니다. 엄마, 저는 준호 오빠를 사랑해요. 오빠 아버지가 뭘 했든 오빠는 저를 진심으로 아껴줘요. 30년 동안 아무도 저를 이렇게 대해준 적 없어요. 미선아, 엄마가 뭘 해줬어요? 늘 바쁘고 늘 피곤하고 저한테 관심도 없었잖아요. 근데 준호 오빠는 달라요. 저를 공주처럼 대해줘요. 칼로 심장을 찌르는 것 같습니다. 관심이 없었다니. 제가 왜 바빴고 왜 피곤했는지 모르는 겁니까? 나는 너희를 키우려고 키워준 거 압니다. 감사해요. 근데 이제 저도 제 인생 살고 싶어요. 엄마 허락 없이도요. 미선이가 일어섭니다. 준호도 함께 일어나 고개를 숙입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미선 씨와 결혼하겠습니다. 어머님이 반대하셔도요. 박준호 씨, 일주일 후 결혼식 합니다. 어머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좋겠지만 안 해주셔도 저희는 결혼합니다. 그리고 평생 어머님께 죄송한 마음을 갖고 살겠습니다. 준호가 미선이의 손을 잡고 나갑니다. 지혜도 따라 나가려 합니다. 지혜야, 너도 가는 거니? 네, 엄마. 저도 이제 제 길 갈게요. 언니 편이에요. 쨍그랑. 현관문이 닫힙니다.
거실에 민우와 저 단둘만 남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습니다. 세 자녀 중 둘이 저를 떠났습니다. 돈 때문에, 사랑 때문에. 민우가 제 어깨를 토닥입니다. 엄마, 제가 있잖아요. 고맙다, 민우야. 내가 있어서 엄마가 버틴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어 거실을 서성입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입니다. 달이 없는 밤, 칠흑 같은 바다입니다. 여보, 나는 실패한 엄마예요. 아이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다음 날 아침 집 앞에 큰 차가 멈춰 섭니다. 박성민이 내립니다.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습니다. 혜순 씨, 잠깐만 시간을 내주십시오. 돌아가세요. 할 말 없어요. 아닙니다. 이건 꼭 드려야 합니다. 박성민이 두꺼운 서류 봉투를 내밉니다. 이게 뭡니까? 제 전 재산 목록입니다. 부동산, 회사 지분, 예금 모두 당신 명의로 넘기겠습니다. 뭐라고요? 속죄입니다. 30년 동안 제가 당신 남편의 희생으로 모은 재산입니다. 모두 돌려드리겠습니다. 필요 없어요. 가져가세요. 혜순 씨, 당신 재산이 뭐가 중요합니까? 제 남편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이 30년의 세월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박성민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무릎 꿇으면 됩니까? 평생 당신 앞에서 사죄하면 됩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뭐든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내 딸과 떨어져 주세요. 당신 아들도요. 그건 제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제 아들과 따님이 서로 사랑합니다. 사랑이요? 30년 전 진실을 숨기고 사랑한다고요? 그건 제 잘못입니다. 제 아들은 진심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돌아가세요. 문을 닫으려는데 박성민이 무릎을 꿇습니다. 현관 앞 시멘트 바닥에 그대로 엎드립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강민호 씨가 제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제 목숨도 구해주셨습니다. 저는 짐승만도 못한 인간입니다. 하지만 제 아들만은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일어나세요. 용서해 주실 때까지 안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라고요. 소리치지만 박성민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이웃들이 쳐다봅니다. 부끄럽고 화가 나서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립니다. 민우가 출근하고 혼자 남은 집, 텅 비어 있습니다. 이 집에 30년을 살았지만 오늘만큼 외로운 적은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박성민은 여전히 현관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창문 너머로 그의 모습이 보입니다. 정장이 젖어가고 머리에 빗물이 고입니다. 하지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흔들립니다. 아니야, 흔들리면 안 돼. 이 사람은 제 남편을 죽게 만든 사람이야. 하지만 남편의 편지가 떠오릅니다. 여보, 준호 그 아이를 원망하지 말아주오. 준호는 원망하지 말라고 했지만 박성민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도 용서해야 합니까? 빗소리가 점점 거세집니다. 천둥이 칩니다. 30년 전 그날 밤과 같은 폭풍우입니다. 현관문을 열려다가 멈춥니다. 아니야, 안 돼. 이렇게 쉽게 용서하면 안 돼. 하지만 창밖에 박성민을 보며 생각합니다. 여보,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당신은 용서했을까요? 아니면 복수했을까요? 그때 휴대폰이 울립니다. 미선이입니다. 엄마, 준호 오빠 아버지가 엄마 집 앞에 있다며요? 제발 들여보내주세요. 그 양반 나이가 70인데 쓰러지면 어떡해요. 미선아, 하지만. 엄마, 제발요. 한 번만요. 딸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습니다. 결국 현관문을 엽니다. 박성민은 온몸이 젖은 채 고개를 들어 저를 봅니다. 들어오세요. 고맙습니다. 박성민이 비틀거리며 일어납니다. 집 안으로 들어와 꿇어앉습니다. 혜순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빗물과 눈물이 섞여 얼굴을 타고 흐릅니다. 저는 수건을 건네줍니다. 말없이.
이것이 용서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고통의 시작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르겠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입니다. 새벽 4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밤새 뒤척이다가 결국 한숨도 못 잤습니다. 어젯밤 민우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엄마, 아버지 편지를 다시 읽어봤어요. 아버지는 용서하셨어요. 그럼 엄마도. 민우야, 엄마는 내 아버지만큼 강하지 못해.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제일 강해요. 30년 동안 우리 셋 키우신 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요. 하지만 결과는 이렇잖니. 누나들은 다 엄마를 떠났고, 엄마, 누나들도 지금 힘들어요. 저한테 전화 왔어요. 엄마한테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그 말을 듣고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30년의 한이 하루아침에 녹을 리 없습니다. 새벽 5시 집을 나섭니다. 결혼식은 오후 2시.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바닷가로 향합니다. 남편의 어선 모형을 품에 안고 파도 소리가 들립니다. 새벽 바다는 고요하고 수평선 너머로 해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모래사장에 앉아 어선 모형을 바라봅니다. 30년간 제 곁을 지켜온 이 작은 배. 이제는 떠나보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여보,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용서해야 할까요? 하지만 여보, 나는 아직도 화가 나요. 당신이 날 혼자 두고 간 것도, 박성민이 배신한 것도, 그 사람들이 30년 동안 잘 살았다는 것도. 눈물이 흐릅니다. 어선 모형을 바다로 띄웁니다. 작은 배가 파도에 흔들리며 멀어져 갑니다. 여보, 이제 그만 가요. 나도 이제 당신을 놓아줄게요. 파도가 어선 모형을 데려갑니다. 점점 멀어지고 수평선 너머로 사라집니다. 그때 뒤에서 숨소리가 들립니다. 돌아보니 웨딩드레스를 입은 미선이가 서 있습니다. 엄마! 미선이가 드레스를 휘날리며 달려옵니다. 모래밭에서 넘어질 듯 비틀거리면서도 저를 향해 달려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딸아이가 제 품에 안깁니다. 하얀 웨딩드레스가 모래에 더럽혀지지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미선아, 엄마, 준호 오빠가 모든 걸 말해줬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엄마가 3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오빠 아버지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요. 미선이가 울부짖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며 눈물을 쏟아냅니다. 엄마, 제가 너무 나빴어요. 엄마 마음도 모르고 돈 타령하고 엄마한테 못되게 굴었어요. 정말 미안해요. 미선아, 괜찮아. 엄마는 아니에요, 안 괜찮아요. 엄마는 평생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도 모르고 배은망덕하게 굴었어요. 뒤에서 지혜도 달려옵니다. 울면서 엄마, 저도 미안해요. 제가 돈 때문에 그랬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지혜도 품에 안깁니다. 새 모녀가 모래사장에서 울고 있습니다. 엄마, 저희 용서해 주세요. 엄마 말씀 들을게요. 엄마가 결혼 반대하시면 저 안 할게요. 미선이가 웨딩드레스 차림으로 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미선아, 일어나라. 드레스 더러워진다. 괜찮아요. 엄마한테 용서받는 게 더 중요해요. 민우도 달려옵니다. 그리고 준호도 박성민도 멀리서 다가옵니다. 준호가 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솔직했어야 했는데 겁이 나서 숨겼습니다. 하지만 미선 씨를 향한 제 마음만은 거짓이 없습니다. 박성민도 무릎을 꿇습니다. 혜순 씨, 강민호 씨가 제 아들을 구해주신 날 저는 맹세했어야 했습니다. 평생 그 은혜를 갚으며 살겠다고. 하지만 저는 비겁하게 도망쳤습니다. 30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박성민이 서류 봉투를 꺼냅니다. 제 전 재산입니다. 회사, 부동산, 모든 것을 당신 명의로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평생 당신 가족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혜순 씨, 저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진심이 필요한 거예요. 진짜 뉘우침이요. 당신 남편 강민호 씨는 성인이었습니다. 제 아들을 구하며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제 아들에게도 가르쳤습니다. 당신이 살아있는 건 강민호 씨 덕분이라고. 준호가 고개를 듭니다. 어머님, 아버지한테 들었습니다. 강민호 아저씨가 저를 끝까지 붙잡고 계셨다고. 파도가 저를 휩쓸어 갈 때 아저씨가 물속으로 뛰어들어 저를 구해주셨다고. 그런데 파도가 너무 세서 아저씨는 준호의 목소리가 메입니다. 어머님, 저는 강민호 아저씨의 아들처럼 살겠습니다. 그분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미선 씨를 행복하게 해드리고 어머님을 모시며 살겠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햇살이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입니다. 저는 남편의 편지를 꺼냅니다. 모두에게 읽어줍니다. 여보, 준호 그 아이를 원망하지 말아주오. 아이는 죄가 없소. 남편의 마지막 당부입니다. 당신들, 제 남편은 이렇게 말했어요. 준호 씨를 원망하지 말라고. 아이는 죄가 없다고. 어머님, 저는 30년 동안 남편 없이 살았어요. 원망하고 화내고 슬퍼했어요. 하지만 오늘 깨달았어요. 제 남편이 뭘 원했는지. 모두가 숨을 죽이고 저를 바라봅니다. 남편은 복수가 아니라 용서를 원했어요. 미움이 아니라 사랑을 원했어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바쳐 아이를 구했어요. 박성민이 눈물을 흘립니다. 저는 남편의 뜻을 따르겠어요. 용서하겠어요. 어머님, 미선이가 다시 저를 껴안습니다. 지혜도 민우도 함께 안아줍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십시오. 뭐든 하겠습니다. 미선아, 너 행복해야 한다. 준호 씨, 당신도. 두 사람이 행복하지 않으면 이 용서는 의미가 없어요. 알겠어요? 네, 어머님. 꼭 행복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성민 씨, 당신 재산은 필요 없어요. 대신 매년 남편 기일에 함께 바다에 나가서 기도해 주세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고맙습니다. 평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두가 바다를 바라봅니다. 수평선 너머로 남편의 어선 모형이 사라진 곳을. 여보, 이제 편히 쉬세요. 당신 뜻대로 했어요. 용서했어요. 이제 당신도 저도 자유로워졌어요.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갑니다. 30년의 한이 바다에 씻겨 내려갑니다. 엄마, 결혼식 가요. 엄마 없이는 못해요. 그래, 가자. 우리 딸 시집 보내러. 모두가 일어섭니다. 미선이의 웨딩드레스는 모래투성이지만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습니다. 준호가 제 손을 잡습니다. 어머님, 제가 아버지 대신 모시겠습니다. 평생요. 그래요, 잘 부탁해요. 민우가 제 다른 손을 잡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지혜도 제 팔을 끼고. 엄마 정말 사랑해요. 가족이 함께 바닷가를 걸어갑니다. 햇살이 따뜻합니다. 바람이 부드럽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마음이 평온합니다. 여보, 고마워요. 당신이 가르쳐준 용서를 배웠어요. 이제 저도 우리 가족도 행복할 거예요. 당신이 사랑했던 우리 딸이 오늘 시집 갑니다.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여보, 당신도 이제 편히 쉬세요. 사랑했어요. 평생. 오후 2시 바닷가 예식장입니다.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리고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습니다. 작은 예식장이지만 따뜻합니다. 하객들은 많지 않지만 모두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첫 번째 줄 한가운데에 앉았습니다. 신부의 어머니 자리. 30년 동안 꿈꿔왔던 이 순간입니다. 옆에는 민우가 앉아 제 손을 꼭 잡아줍니다. 건너편에는 박성민이 앉아 있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치자 그는 깊이 고개를 숙입니다.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제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남편의 뜻을 따르기로 했으니까요. 웨딩 마치가 흐릅니다. 뒤를 돌아보니 미선이가 지혜와 팔짱을 끼고 걸어오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미선이를 위해 지혜가 대신 걸어주기로 했습니다.
자매가 함께 걷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미선이의 얼굴에는 눈물이 맺혀 있지만 웃고 있습니다. 제일 행복한 얼굴입니다.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흐릅니다. 참으려 해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딸이, 제가 30년 동안 고생해서 키운 딸이 이렇게 아름다운 신부가 되었습니다. 미선이가 제 옆을 지나갈 때 잠깐 멈춰 섭니다.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평생 감사할게요. 미선아, 행복해라. 그것만이 엄마 소원이야. 딸아이가 다시 걷기 시작합니다. 재단 앞 준호가 서 있는 곳으로. 준호는 미선이를 보며 환하게 웃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입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신랑 신부 서로를 바라봐 주시고요. 두 사람이 마주 봅니다. 손을 꼭 잡습니다. 신랑에게 묻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신부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고 지켜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진지합니다. 신부에게 묻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신랑을 평생 사랑하고 아끼고 함께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선이도 눈물을 흘리며 대답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줍니다. 그리고 키스를 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저도 손뼉을 칩니다. 눈물을 닦으며. 식이 끝나고 사진 촬영 시간입니다. 가족 사진을 찍을 차례. 신랑 신부 가족분들 나오세요. 사회자가 부릅니다. 저는 일어서서 재단 앞으로 갑니다. 민우와 지혜도 함께. 준호 쪽 가족도 나옵니다. 박성민과 준호의 어머니. 사진사가 자리를 안내합니다. 신랑 신부 가운데 서시고 양가 어머니는 양옆에 서세요. 저는 미선이 옆에 섭니다. 딸아이가 제 손을 잡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정말로요. 미선아, 엄마가 더 고마워. 이렇게 예쁜 신부 만들어줘서 엄마가 만들어준 거예요. 엄마가 저를 여기까지 키워주셨잖아요. 딸의 말에 다시 눈물이 납니다. 자, 하나, 둘, 셋, 김치. 찰칵. 사진이 찍힙니다. 가족 모두가 웃고 있는 사진. 30년 만에 처음으로 온전히 행복한 가족 사진입니다. 피로 연장으로 이동합니다. 작은 식당을 빌렸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곳입니다.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고 식사를 합니다. 민우가 제 옆에 앉아 밥을 떠줍니다. 엄마 드세요. 오늘은 엄마가 주인공이에요. 무슨 소리니?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지. 아니에요. 오늘은 엄마 날이에요. 30년 동안 고생하신 보상 받으시는 날이요. 지혜도 반찬을 가져다 줍니다. 엄마 이거 드세요. 엄마 좋아하시는 전복이에요. 지혜야, 너는 안 먹니? 저는 됐어요. 엄마 드셔요. 오늘만큼은 엄마가 제일 잘 드셔야 해요. 두 아이의 모습에 가슴이 뭉클합니다. 이렇게 저를 챙겨주는 아이들이 고맙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준호가 마이크를 잡습니다. 잠깐 시간을 내주십시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집니다. 준호가 제 쪽으로 걸어옵니다. 장모님, 아니 어머님. 준호가 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객들이 놀라 웅성거립니다. 어머님,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평생 미선 씨를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을 제 친어머니처럼 모시겠습니다. 일어나요, 준호 씨.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괜찮습니다. 모두가 증인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호가 작은 상자를 꺼냅니다. 열어보니 목걸이입니다. 진주 목걸이. 어머님, 이건 제 돌아가신 할머니가 물려주신 겁니다. 가장 소중한 며느리에게 주라고 하셨는데 저는 미선 씨보다 어머님께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귀한 걸 어머님이 더 귀하십니다. 30년 동안 혼자서 세 자녀를 키우셨잖아요. 그 누구보다 존경스러우십니다. 준호가 직접 목걸이를 채워줍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칩니다. 저는 목걸이를 만지며 눈물을 흘립니다. 인정받는다는 게 이런 기분인가 봅니다. 박성민도 일어섭니다. 단상 앞으로 걸어 나와 깊이 절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사과드립니다.
30년 전 제가 강민호 씨께 큰 빚을 졌습니다. 강민호 씨는 제 아들의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제 목숨도 구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비겁하게 도망쳤습니다. 하객들이 숨을 죽입니다. 강혜순 여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30년 동안 고통을 드려서. 하지만 오늘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박성민이 다시 절을 합니다. 저는 일어나 그에게 다가갑니다. 일어나세요. 이제 됐어요.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고 우리 앞으로만 봅시다. 고맙습니다. 박성민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습니다. 준호 씨 잘 키우셨어요. 좋은 아들입니다. 강민호 씨 덕 그분이 살려주셨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며 하객들이 또 박수를 칩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석양 무렵 가족들과 함께 바닷가로 나갑니다. 미선이와 준호, 민우, 지혜, 그리고 박성민 부부 모두 함께. 저는 품에서 작은 꽃다발을 꺼냅니다. 아침에 준비해온 것입니다. 여보, 우리 딸 시집 잘 보냈어요. 당신이 살려준 그 아이가 우리 딸 평생 지켜준대요. 안심해요. 꽃다발을 바다에 띄웁니다. 파도가 꽃을 데려갑니다. 그리고 여보, 이제 나도 행복할 거예요. 아이들이 다 알아줬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사랑했는지. 미선이가 제 어깨에 기댑니다. 엄마 사랑해요. 지혜도 반대편 어깨에 기댑니다. 엄마 정말 사랑해요. 세상에서 제일이요. 민우가 뒤에서 저를 안아줍니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저희가 엄마 모실게요. 세 자녀가 저를 안고 있습니다. 제 평생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여보, 우리 해냈어요. 아이들 다 잘 컸어요. 이제 당신도 편히 쉬어요.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입니다. 수평선이 아름답습니다. 30년의 한이 저 석양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제 남은 건 사랑뿐입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옵니다. 어머님, 내일부터 매일 아침 전화드려도 될까요? 안부 여쭤보고 싶어서요. 그러렴. 고맙구나. 그리고 주말마다 찾아뵙겠습니다. 미선 씨랑 같이요. 좋아. 기다릴게. 박성민도 다가옵니다. 혜순 씨, 다음 주 남편분 기일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가도 되겠습니까? 오세요. 함께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바다를 바라봅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옵니다. 제 마음도 바람처럼 가벼워집니다. 30년 동안 짊어졌던 무게가 내려갑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용서가 복수보다 강하더군요. 미움보다 사랑이 더 아름답고요. 이제 저도 새로운 삶을 살 거예요. 엄마로서가 아니라 강혜순이라는 한 사람으로요. 하지만 여보, 당신을 잊지는 않을 거예요. 평생 제 마음속에 살아있을 거예요. 사랑했어요, 여보. 그리고 고마웠어요. 달이 떠오릅니다. 바다 위로 달빛이 길을 만듭니다. 저는 그 달빛 길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30년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가족과 함께, 사랑과 함께, 용서와 함께, 그리고 무엇보다 제 마음속 평화와 함께. 바다는 여전히 파도를 보냅니다. 밀려왔다 밀려가며 모든 것을 씻어냅니다. 슬픔도 분노도 한도. 그리고 남는 건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